이제 본격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 뭐 웹사이트를 개발한다고 가정을 하면 사실은 시간도 굉장히 예산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그 제작 방법도 예산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빨리 만들수록 예산은 당연히 상승을 하게 되고요. 자체 제작일수록 예산이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들, 비영리 단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적에 맞는 기능과 컨텐츠를 기획한 후에 최적인 제작 방법을 좀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 제작 방법에 따른 금액은 조금 더 잘게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많이 돈이 드는데 어디에서 돈이 많이 드냐? 첫 번째는 이제 호스팅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버와 관련된 비용이고, 이거는 보통 1년간 결제가 되는 금액이라고 기억하시면 좋고, 도메인 구입비도 역시 연간으로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비, 유지보수비. 뭐 요 정도가 드는데,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비가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오픈소스 솔루션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역시 호스팅비, 도메인 구입비는 똑같이 들고요. 다만 여기 솔루션을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체 제작하는 것보다는 좀 적은 금액으로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세 번째로는 웹빌더 솔루션인데, 여기에는 아마 가보시면 호스팅비 이런 내용은 없을 거예요. 근데 도메인 구입비는 아마 드실 거고, 원간이나 그러니까 달마다 결제하거나 연간 결제 이렇게 나와 있을 건데, 사실은 이제 이 안에 호스팅비나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웹빌더 솔루션 고르실 때 생각하시는 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달에 만 얼마, 뭐 2만 얼마, 뭐 이렇게 결제가 되는 솔루션들이 대부분일 건데, 저렴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게 몇 년을 두고,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4년, 5년을 웹사이트를 유지한다라고 고민을 해보면, 1년에 그러니까 달에 2만 원씩 들면 48만 원 정도가 들잖아요. 근데 오픈소스 솔루션으로 제작했을 때 오히려 더 쌀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호스팅비나 도메인 구입비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1년 금액이 굉장히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에 1, 2만 원 결제하는 게 나중에 가게 되면,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 오히려 가격이 오히려 더 비싼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팅비나, 그러니까 만약에 오픈소스 솔루션을 제작을 고려하신다면 호스팅비가 언제 드는지, 1년에 어느 정도 드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고 웹빌더 솔루션하고 좀 비교를 해보신 다음에 진행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개발 운영할 때 고려 사항인데, 이것들은 그냥 주요 어떤 점들, 그러니까 개발 운영할 때 빼먹으실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게, 웹사이트를 개발을 하면 개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지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웹사이트도 디지털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낡게 마련인데, 그러니까 나이를 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디자인 트렌드도 변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유지보수를 항상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제가 이제 GA라고 해서 구글 애널리틱스인데, 이게 뭐냐면 사용자 모니터링이 가능한 도구입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한 번 딱 만들어 놓고 5년, 6년을 쓰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뭐 6개월 운영하고 고치고 6개월 운영하고 고치고 아니면 1년 운영하고 새로 리뉴얼을 하는, 그렇게 운영이 돼야 사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오는 상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모니터링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사용자 모니터링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 학습이 조금 필요해서. 하지만 그렇더라도 뭐 GA를 설치해 주세요라고 하는 요구는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왜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모니터링 기능을 좀 하고 있으시면 좋을지를 저희 그 사이트 애널리틱스 그 수치를 보여드리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면은 그 현재 들어와 계신 한 분 계시네요. 그래서 뭐 특정 기간에 몇 명이 뭐 사용을 했는지, 이탈을 어느 정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디에서 방문을 많이 하는지, 뭐 어떤 기기를 많이 쓰는지 등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국가를 좀 보면은 저희는 사실 그 한국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미국에서도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보게 되면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다음 리뉴얼 할 때는 영어를 제공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든지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대별로 어느 많이 들어오는지를 확인이 가능하면 컨텐츠를 언제 발행을 해야겠다라는 것도 대략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아까 제가 그 페이지 설계, 흐름을 설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사용자가 어떻게 이동을 해서 어디에서 빠져나가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설계한 대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잘 빠져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설계한 대로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네 라는 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도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재설계를 하거나 컨텐츠의 배치를 바꿔본다거나 그런 것들을 결정할 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효한 도구가 되겠고요. 이게 지금 보면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상 쓰는 기능은 별로 몇 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익혀두시면 웹사이트를 설계를 하고 기획을 하고 수정을 해야 될 때 그냥 디자인만 변경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좀 설계가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뭐 구글 애널리틱스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제일 유명한 게 구글 애널리틱스여서 이런 기능이 좀 추가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보안 서버라는 건데 보안 서버는 최근에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주소창에 보면은 자물쇠 있을 거예요. 이 자물쇠가 있다는 말은 보안 서버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보안 서버가 아닌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이 자물쇠가 열려 있거나 뭐 이런 표시가 될 건데 웬만하면 이렇게 보안 서버로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게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외주를 주실 때도 보안 서버로 해달라고 하시는 게 되게 주요합니다. 그 비영리 단체 들어갔는데 저렇게 자물쇠가 좀 깨져 있거나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갈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좀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되게 간과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사용자한테 편리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 사이트를 관리하실 분들 보통 실무자들이 많이 맡게 되시잖아요. 그 관리자의 편리와 편의성을 고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자가 좀 불편해하면 아무래도 사이트를 관리하는 것도 콘텐츠를 발행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고려해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는 백업과 복원입니다. 간혹 가다가 뭐 많은 경우가 있진 않지만 간혹 가다가 저희가 뭐 해킹을 당할 수도 있고요. 어느 날 바이러스가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단체가 사용하려고 하는 홈페이지, 웹사이트 뭐 솔루션들은 백업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복원을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뭐 서버나 호스팅 같은 경우는 자동 백업과 뭐 복원을 지원을 해주긴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잘 해주는지 그런 것들을 꼼꼼히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나중에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허둥대지 않고 잘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확장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요거는 뭐냐면 최근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모든 게 대부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디지털 도구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환경으로 변경이 됐는데 만약에 어떤 단체에서 웹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이게 이제 복잡한 기능을 좀 넣고 싶거나 그렇게 그 웹사이트를 레벨업 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걸 하고 싶어 하시는 단체들이 최근에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레벨업을 하거나 복잡한 기능을 추가하고 싶거나 이런 걸 확장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솔루션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뭐 제작 기법이 확장성이 좋은가? 그리고 최근에 뭐 데이터 분석이나 뭐 인공지능과 같은 기능을 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게 가능한 솔루션인가? 라는 것도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단체 웹사이트를 만든다면 이런 거 확장에 대한 고민보다는 그 금액과 효율성을 따져보시는 게 좋은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게 웹사이트로 출발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어떤 복잡한 어플리케이션이나 맞춤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게 가능한 확장성이 있는지 데이터 이전이 편리한지 등을 좀 따져보시면 좋습니다.